다섯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을 유지하는 보예요. 수평을 유지하는 보는 조건이 있습니다. 란다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두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재료로 된 봉이 하중 P를 받으면서 강체로 된 볼을 수평으로 유지. 자, 여기서 이 봉이 이 하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양, 이 하중에 의해서 늘어나는 양, 이 란다가 서로 값이 같아야 밑에 봉이 수평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란다 A는 란다 S라고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봉이기 때문에 앞에 A를 따서 란다 A라 하고, 강봉 스틸이죠. 스틸이니까 앞에 S를 따서 란다 S라고 했습니다. 란다는 A2분의 PL이니까 란다 A는 4분의 파이의 D제곱이네요. D제곱 곱하기 2의 A 분의 알루미늄 봉이 받는 하중 PA라고 쓰겠습니다. 곱하기 길이 50cm죠. 500mm 써주겠습니다. 는 란다 S는 4분의 파이의 직경이 D니까 D제곱 곱하기 2S 분의 강봉이 받는 힘을 PS라고 할게요. PS 곱하기 강봉의 길이 70cm, 700mm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봉에 작용하는 응력이 150MPa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4분의 파이 D제곱이 단면적 A죠. A분의 P, S가 이만큼이 지금 150MPa이라고 하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알루미늄 봉에 작용하는 응력이네요. 알루미늄 봉에 작용하는 응력, 단면적 A분의 PA, 이게 응력이 되겠죠. 구해야 하는 거는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해야 하는 값, 나머지 값들을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500분의 2A 이렇게 하고 여기 값은 지워주면 되겠죠. 2A분의 2S가 3이니까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값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서 대입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70 나오죠. 정답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모멘트 평형에 대해서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모멘트 평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거니까 절대 넘기시면 안 돼요. 풀어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수평을 유지해야겠구나 바로 판단을 하시고 란다가 일정해야 한다, 이 조건을 바로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적어 볼게요. 란다 1은 란다 2다, 이 조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란다 1은 A1 E1분의 P1 L1이죠. 이게 A2 E2분의 P2 L2가 된다. 문제에서 단면적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1, A2 같으니까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거는 봉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연직 하중 P 작용점까지 거리 X, 이 X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어떤 물체가 수평을 유지한다는 뜻은 그 물체의 힘 그리고 모멘트가 평형이란 뜻이에요. 자유물체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AB 봉을 자유물체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외력을 표시해야죠. 외력만을 표시해야 합니다. 외력 일단은 여기 P만큼 작용을 하고 있죠. 자유물체도에서 힘은 평형을 이뤄야 하죠.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P만큼 향하고 있다면 반대쪽에서도 P만큼 위로 힘이 가해지죠. 이 봉이 P의 하중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봉이 강선을 당기고 있죠. 뉴턴 작용 반작용 법칙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 강선도 마찬가지로 이 봉을 당기고 있죠. 그러면 이 강선이 이 봉을 당기는 힘, A쪽에서는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B쪽에서 강선이 봉을 당기는 힘, P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력들을 다 표시를 해줬죠. 자유물체도는 힘 평형을 이뤄야 하니까 P는 P1 플러스 P2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자유물체도에서 힘 평형뿐만 아니라 모멘트 평형까지 이용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용어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문제로 넘어올게요. 모멘트는 힘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물리량이고요. 힘 곱하기 어떤 점과 힘의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곱한 값이 모멘트입니다. 모멘트의 기호는 라지 M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요. M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F 곱하기 L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단위도 우리가 살펴봐야죠. 힘 뉴턴 단위고 거리 미터 단위니까 모멘트는 뉴턴 미터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부호교학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떠한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는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어떠한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는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다음 상황을 예시로 모멘트 평형식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릴 적 타고 놀았던 시소가 기울어지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생각할 겁니다. 왼쪽 물체가 1N, 오른쪽 물체가 2N이라고 하면은 이 받침점부터 거리가 각각 2대 1의 비율로 떨어져 있어야 하죠. 저는 각각 2m, 1m라고 할게요.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소 그림에서 저는 이 시소판만을 자유물체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소판을 그려줬고요. 다음으로 모든 외력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이 상자가 시소판을 누르는 힘 1N이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상자가 시소판을 누르는 힘 2N이죠. 이렇게 2N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물체도가 끝날 수가 없죠. 지금 평형 상태라는 거는 정지하고 있다는 거고 힘의 합력이 0이라는 거예요. 지금 3N으로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아래쪽에서도 위쪽으로 향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여기 받침대가 있죠. 시소판이 3N만큼 받침대를 밀고 있고 시소는 정지 상태에 있으니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받침대도 3N의 힘만큼 시소판을 밀어주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유물체도는 완성을 했습니다. 자유물체도에서 모멘트 평형을 이뤄야 하니까 모멘트의 합력은 0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멘트 합력을 구할 때 힘이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물리량인데 중요한 거는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자유물체도에서 어떠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이 모멘트를 구해도 합력은 0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색깔별로 제가 지점을 나눠봤고요. 주황색을 1번 지점, 초록색 2번 지점, 파란색 3번 지점, 보라색 4번 지점입니다. 각 지점은 1m씩 떨어져 있어요. 모멘트 부호교학은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저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반시계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 네 가지 지점에 똑같이 적용을 해볼 거예요. 일단 1번 지점, 이 주황색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모멘트는 힘 곱하기 우리가 정한 지점과 그 힘 사이의 거리예요. 먼저 1번 지점을 기준으로 이 힘 볼게요. 힘 1N 곱하기 거리를 해야 하는데 이 1번 지점과 이 힘과의 거리 0이죠. 그래서 1N 곱하기 0m 적어줬고요. 다음에 이 힘을 보겠습니다. 1번 지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 힘 3N 곱하기 1번과의 거리 2m. 그래서 마이너스 3N 곱하기 2m가 이 1번 지점에 대한 이 3N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힘 볼게요.
이 힘은 1번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플러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 2N 곱하기 거리 3m 적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나오죠. 모멘트가 평형을 한다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2번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힘을 볼까요? 2번 지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시계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힘 곱하기 거리를 해야 하니까 힘 1N 곱하기 이 지점과의 거리 1m죠. 1N 곱하기 1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힘 볼게요. 이 힘은 2번 지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시고 힘 곱하기 거리 3N 곱하기 2번 지점과 떨어진 거리 1m. 그래서 마이너스 3N 곱하기 1m가 되네요. 다음으로 이 힘 보겠습니다. 이 힘은 2번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적어주시고요. 힘 곱하기 거리 2N 곱하기 2번 지점과 떨어진 거리 2m죠. 2N 곱하기 2m. 이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0 나옵니다. 모멘트가 평형하다는 뜻이죠. 3번 지점 보겠습니다. 3번 지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요.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3번 지점과 떨어진 거리 2m. 그래서 1N 곱하기 2m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힘은 힘 곱하기 거리 해볼게요. 3N 곱하기 거리 0이죠. 0m. 다음으로 이 힘 볼게요. 이 힘은 3번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고, 그러면 플러스 적어주시고요. 힘 곱하기 거리 2N 곱하기 3번 지점과 떨어진 거리 1m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이 작성이 되고 계산을 해보면 0 되죠. 모멘트 평형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지점도 봐야죠. 4번 지점을 기준으로 이 힘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고 힘 곱하기 거리 3m죠. 1N 곱하기 3m. 다음으로 이 힘 볼게요. 이 힘은 4번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죠. 플러스고 힘 곱하기 4번 지점과 떨어진 거리 1m. 플러스 3N 곱하기 1m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힘 볼게요. 이 힘은 4번 지점에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떨어진 거리가 0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필요도 없이 0이지만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2N 힘 곱하기 거리가 0이니까 곱하기 0m. 이 식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평형을 유지하려면은 자유물체도를 그렸을 때 어떠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든 모멘트의 합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봐야죠.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때 이 자유물체도에서 힘의 평형이 이룬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음 식을 구했고요. 그러면 모멘트 평형식도 세워봐야죠. 어떠한 지점을 기준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저는 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힘부터 보겠습니다. 모멘트 합력은 0인 걸 구해야 하는데 모멘트 합력, 이 힘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플러스예요. 플러스 P1의 거리, 이 지점과 떨어진 거리는 X 더하기, 그 다음에 이 힘은 이 지점과 떨어진 거리가 0이니까 P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일부러 지금 자세하게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푸실 때는 그냥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이 힘은 이 지점을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하니까 마이너스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P2 곱하기 이 거리니까 이 지점과 떨어진 거리는 라지 L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는 게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P2분의 P1은 X-L-X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을 한번 봐볼까요? P2분의 P1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식으로 P2분의 P1은 L1분의 E1 곱하기 E2분의 L2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옆에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x에 대해서 우리가 묶어주면은 정답 4번 나와요. 이 문제는 연립하는 과정에서 잘못 풀면 시간이 엄청 걸릴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면 풀 줄 알아도 넘기시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중의 뜻은 부재 자체의 무게예요. 이때까지 문제는 외부에서 하중이 가해졌죠. 거기다가 부재 자체의 무게까지 고려한 문제가 이 유형의 문제죠. 시험을 치실 때는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이 자중에 의한 신장량 델타는 2분의 감마 L 제곱이다. 이 식 하나만 추가로 외워주세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원형 단면봉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는 이 원형 단면봉에서 하중 P가 주어졌을 때 신장량 란다는 A2분의 PL이다. 여기까지만 배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원형 단면봉의 자중, 그러니까 이 자체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줘야 실제 신장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중에 의한 신장량 공식이 이렇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공식의 증명은 아래와 같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 감마 나왔죠. 감마는 비중량이고요. 부피분의 무게인데 여기서 무게가 자중을 뜻하죠. 기호로서 나타내면은 원형 단면봉의 부피 단면적에다가 길이 L 곱해준 AL이고요. 자중 W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이 원형 단면봉에서는 감마 비중량이 AL분의 W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부피분의 무게가 비중량이다. 이 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공식 암기가 되어 있다면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총 3문제 풀어볼 거예요. 그림과 같은 원형 단면봉에 하중 P가 작용할 때 이 봉의 신장량은 단 봉의 단면적 A 나타나져 있고 길이 L, 세로 탄성 계수 E, 자중 W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외력 하중 P에 의한 신장량 란다는 A2분의 PL이죠. 다음으로 자중 W에 의한 신장량 델타는 2분의 감마 L 제곱이죠. 자, 근데 보면은 지금 답에 감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마를 문자로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마는 부피분의 무게죠. 부피는 단면적 A에다가 길이 L 곱한 값 AL 분의 무게 자중이죠. W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감마는 AL분의 W 이 값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AL 2분의 WL 제곱이죠. 그러면 L이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2A2분의 WL로 나오네요. 답을 보면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고 있는 수직봉의 자중을 고려한 총 신장량은 자, 그런데 봤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하중 P가 이 봉의 중간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란다 이 하중 P에 의한 신장량 란다는 A2분의 PL이 아니고요. 이 봉의 절반 부분에만 하중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 L을 대입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 2분의 L을 대입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중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자중에 의한 신장량 델타는 2분의 감마 L 제곱. 그러면
문제 답 보시면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장량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중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여서 같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원추 형태의 봉이네요. 최대 인장 응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 원추봉의 맨 아래쪽부터 길이가 x만큼일 때의 인장 응력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름은 d 곱하기 L분의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이니까요. 인장 응력은 단면적분의 힘이죠. 자, 근데 힘은 비중량 곱하기 부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인장 응력은 면적분의 감마 곱하기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면적과 부피를 이제 이 기호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죠. 먼저 단면적은 d 곱하기 L분의 x, 이게 지금 지름이니까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 d제곱 곱하기 L제곱분의 x제곱입니다. 다음으로 감마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부피를 이제 나타내야 하는데 부피는 이 원추 봉의 부피를 구해줘야겠죠. 3분의 1에 단면적 4분의 파이의 d제곱 곱하기 L제곱분의 x제곱 곱하기 이 길이 곱해줘야죠. 길이는 x입니다. 자, 그러면 생략이 분모하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3분의 1의 감마 x가 인장 응력이 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최대 인장 응력이죠. 지금 우리가 x로 나타낸 게 원추봉의 최하단부터 임의 거리예요. 그러면은 이 x는 최대 l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최대 값을 물어봤으니까 x는 l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정답 3번이죠. 저는 강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푸실 때 이 식까지만 생각하실 줄 알면 돼요. 이 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원추형의 부피는 원통형의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거, 여기서 정답에는 3이 무조건 들어간다 라는 걸 알고 보기를 바로 보시고 정답에 3이 들어가 있는 거 바로 3번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푸셔야 해요. 외우기 쉬우니까 추가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원추봉의 자중에 의한 신장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6,2분의 감마 L 제곱이고요. 증명은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가 원추형 봉의 인장 응력도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원형 봉의 인장 응력도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비중량식을 보시면요. A분의 W, 면적분의 힘이죠. 면적분의 힘은 시그마, 응력이죠. 라지 L을 그대로 옮겨주면은 시그마는 감마 곱하기 라지 L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보입니다. 원형봉의 자중에 의한 신장량, 원형봉의 인장 응력 각각에다가 3을 나누면은 이 원추봉의 자중에 의한 신장량, 원추봉의 인장 응력 값이 그대로 나오죠. 3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들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이 자중에 의한 신장량은 무조건 외워야 하고 원추봉의 비중량에서 이 식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에서 3만 나누어지면은 원추봉에 해당하는 값들을 얻을 수 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재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외워야 하는 식이 몇 개 없었죠? 그렇지만 자주 출제되고 제가 알려드린 문제만 풀 줄 아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강의는 변형률입니다. 이 유형은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이고요. 이해 그리고 암기가 같이 요구되는 파트라서 꼼꼼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